그거 한번 제가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산화 헬스팩 완전 정복이라고 네, 지어봤어요. 그래서 좀 유산화 그 헬스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다양하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다양하게 먹을 거를 저희가 먹으면서도 영양소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볼게요. 네, 급격한 이제 환경 변화와 식습관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진 건데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토양들의 양분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그 영양소 또한 감소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바쁜 일상 패턴으로 식사가 점점 간소화되고 아침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미숫가루 한 잔,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햄버거 그런 식으로 뭐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서구화된 식습관과 가공식품의 증가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탄수화물, 미네랄, 지방, 비타민, 단백질 5대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구성물질로 알고 있잖아요. 이 중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숨이 차요. 코 내리세요. 이 중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거대 영양소, 그리고 신체 생리 리듬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구성을 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서 거대 영양소랑 미량 영양소의 그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요. 그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을 통해서 이제 한정된 식사로 인해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결핍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배부른 영양 실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코까지 내리셔도 될 거예요. 배부른 영양 실조라고 하는데요. 배부른 영양 실조란 칼로리는 높지만 중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를 뜻한 용어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40%가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요즘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대표 영양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2가 있습니다. 칼슘은 1일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한국인들 식단에서 칼슘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 밖에 우리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이 비타민 C, 비타민 A, B2 영양소 또한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버드 대학에서 제시한 건강 가이드, 이거 그 식물 피라미드 많이 보셨죠? 네, 보면 매일 이제 종합 비타민과 여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만큼 일반 식단으로는 미량 영양소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종합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해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주고 불필요한 영양소는 낮춰주며 몸속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합 비타민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잠시만요. 너무 진짜. 그 버섯 그냥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왜 섭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비타민은 신체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거나 합성되는 양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 미네랄 또한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 4%가 인간을
포함한 이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라도 미네랄은 스스로 합성되지 못하며 단일 원소 그 자체가 영양소로서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지 제 몸에 충족이 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산화 헬스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왜 헬스팩이어야만 할까요? 헬스팩 한 포 속의 제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팩은 비타 A와 코어 미네랄이 들어있는 셀센셜스, 마그네칼디, 그리고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진 인셀전스 플러스 이렇게 4개 제품이 한 포로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헬스팩의 장점은 바로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그리고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7가지 식물 성분으로 영양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헬스팩의 특별함인 거죠. 유산화만의 그 독점 기술인 인셀전스 플러스는 오직 그 헬스팩에만 들어있고 총 6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헬스팩에 들어있는 그 필수 비타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비타 A호에 들어있는 14가지 필수 비타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랑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충을 하고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비타민 B군의 복합체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힘,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헬스팩에도 비타민 B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0%, 2000%, 4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그만큼이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비타민 C는 대사 중에 발생하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A,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비타민 B군은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첫 번째,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대사 활동을 유지하는데 14개의 필수 비타민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특히 바로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8개의 종류로 이루어진 비타민 B는 하나가 팀처럼 서로 도와서 작용하며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2, 3, 6, 9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이제 편중돼서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B군 복합체로 이제 섭취를 하셨을 때 서로 이제 에너지가 상승 효과가 일어나면서 저희 몸에 에너지 대사를 돕고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도와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TCA 회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신체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에너지원인 ATP가 감소하게 되고 에너지를 생성할 공장의 활동이 줄어들어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그 불필요한 영양 축적이 안 되고 몸속 지방과 독소가 배출되니 살이 찌고 빠지는 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트하고 리셋할 때 반드시 헬스팩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시스테인 대사라는 건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하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 B군이 하고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위협하는 독성 아미노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는 대사 물질 중 하나로 일종의 혈관 내 독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혈중의 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에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불어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과 함께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대인들의 식단에는 육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류 위주의 식습관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지고 특히 비타민 B6와 B12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